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흥업소에 모여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출신 선원들이 통영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본국에서 마약을 접한 이들은 한국에 입국한 뒤에도 전용 유흥업소 등에서 여럿이서 마약을 투약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한밤중 유흥업소 안, 한 여성이 주황색 가루가 놓인 접시를 들고 있습니다. 다른 쪽 손에는 하얀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전신 마취제로 쓰이는 마약류, 케타민 가루와 흡입 도구입니다.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인 30대 A씨는 경남 고성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자국 출신 외국인 선원들에게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외국인 선원들은 A씨 업소 외에도 다른 지역의 원정을 돌며 이른바 마약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모바일 분석을 토대로 이들이 최소 1년 이상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인 선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이나 휴가 중 자국에서 마약을 처음 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이 지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과 어차피 접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험이 없는 한국 사람들도 노출될 수가 있고. 해경은 외국인 선원 외에도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국내 조선소 일용직 노동자와 선원 출신들도 검거했습니다. 통영해경은 15명을 검거해 A씨 등 1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검거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공범과 공급 윗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현행법상 시군 의원들은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임직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협의회, 생활체육회나 YMCA 같은 단체들인데요. KBS가 경남 시군 의원들의 겸직 신고서 171장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27명이 버젓이 불법 겸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시군 의원 겸직 실태 연속 보도 심층기획팀 이대환 기자입니다. 사업비와 인건비 등 올해 5,200만 원을 의령군청 예산으로 충당한 의령 바르게 살기 협의회입니다. 이 단체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겸직 신고한 의령군 의회 준민돈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이미 해당 직을 그만뒀다고 해명합니다. 간부를 맡고 계시는 건 맞으세요, 혹시? 내가 의원하기 전에 그만뒀는데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취재진이 최근 이사 명단에도 등재돼 있다고 재차 확인하자 말을 바꿉니다. 그만뒀다고 이야기하셨고 아예? 처리가 안 됐네. 이제 그만둔 줄 알았더만은 계속 이사로 등재를 해놨네 보니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부터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한 단체는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협의회와 같은 관변 단체는 물론 생활체육회, 문화재단, 복지회관, 자활센터, YMCA 등 모두 30곳입니다. 실태는 어떨까? 양산시의회 김석기 의원은 양산 배드민턴협회 감사를, 김해시의회 박은희 의원은 김해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입니다. 두 곳 모두 최근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대회나 행사를 치른 사실이 확인됩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두 의원은 사직서를 내겠다고 말합니다. 겸직 신고를 하면 괜찮다라는 또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것 같아서 직을 유지를 했겠지 않습니까? 이처럼 겸직 신고를 한 경남 기초의원 171명 가운데 불법 겸직이 확인된 의원은 모두 27명에 이릅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직함 바꿔치기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자문위원과 고문위원은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딱 당선 된거 동시에 기초를 해달라고 다 보냈죠. 자문위원은 된다니까. 맹점이야, 완전 맹점이에요. KBS가 확인한 결과 겸직이 금지된 단체의 고문과 자문을 맡고 있는 경남의 기초의원은 모두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 탓에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연일 비난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데에도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의원도 고위 간부 공무원도 회의 내내 조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창원시 의회 마지막 본회의. 한 여성 의원이 맨 뒷줄 의원석에서 고개를 의자 뒤로 아예 젖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입을 벌린 채 잠이 든 것입니다. 자세를 고쳐 앉아보지만 밀려드는 졸음을 깨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거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뒤 찬반 투표를 해야 하는 순간 옆자리 의원이 팔을 툭 치며 잠을 깨우고 또 다른 의원은 잠이 깬 여성 의원을 보고 멋쩍은 듯 웃습니다. 이 여성 의원은 엉겁결에 한 표결이 잘 됐는지 다시 확인까지 합니다. 이날 의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추경 예산안 처리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안건 등 모두 28건. 본회의장 곳곳에서 졸고 있는 시의원들의 모습이 목격됩니다. 집행부 자리에 앉은 간부 공무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쉴 새 없이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더니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4급 국장은 자신의 영상을 보고 조는 모습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좀 피곤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래요? 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첫 인사검증 자리. 답변에 나선 후보와 기관 직원들이 마주보고 있는데도 3분 이상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시의원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역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의원들도 여기에 발을 맞춰서 공인에 된 입장에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을.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에다 공인인 걸 깜빡했다는 해명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산 김민아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13일부터 지금까지 800여 건의 비난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하동에 사는 청소년은 새해부터 100원만 내면 군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하동군에 이어 진주시도 내년 말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인데요. 농어촌 마을이 많은 경남의 군 지역 10곳은 교통복지를 위한 버스 요금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42개 노선을 오가는 하동 군내버스 요금은 중고생 850원, 초등학생은 600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만 18살 이하 청소년은 100원만 내면 됩니다. 수혜 대상 청소년은 2,500여 명, 하동군 예산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최저요금 100원으로 시행한 뒤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청소년 버스 요금 무료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료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나갈 계획인데 45세 이하의 청년들한테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진주시도 내년 12월부터 만 18살 이하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정책을 시범 운영합니다. 적용 대상은 4만 6천여 명으로 한 해 40억 원이 시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시내버스를 이용한 이동이 자연스럽게 지속되고 안정된 그 버스 이용 수요로 이어져서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산청구는 2020년 7월부터 버스 요금을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으로 통합했습니다. 산청군 버스 노선은 모두 55개. 현재까지 64만여 명이 이용해 3억여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제 사흘만 되면 오는데 사흘 만에 한 번씩 타는 것 같다. 온 데 1,000원, 가는 데 1,000원, 펜치 뭐. 의령군도 새해부터 최고 5,100원까지 내야 했던 버스 요금을 1,000원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군 지역 10곳 가운데 버스 단일 요금제를 운영할 곳은 모두 9곳. 나머지 남해군도 통합 요금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경남에너지 임직원들이 3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해성DS 임직원들이 1,5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원지역 세무사회 김영민 회장과 회원 500만 원, 밀양시 새마을회에서 500만 원을 각각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 울산시가 개발 제한구역 사무의 지방 이관을 위해 협력 방안을 마련합니다.
세계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부산시청에서 1차 그린벨트 사무 제도 개선 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와 환경 등급 완화 등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내년 1월에 2차 회의를 열고 2월에는 그린벨트 사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에 맞춰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합니다. 내년 말까지 진행될 이번 용역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도시발전 계획, 행정복합타운 구상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